이런 생각 해본 적 있는가?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일까? 예전엔 각 나라의 왕이 있었고 그 밑에 신하가 있고 그 밑엔 각종 귀족이 있고 그러다가 밑으로 갈수록 시민에서 천민까지. 요즘 시대는 어때? 뭐 예전처럼 왕이 군림한 대통령이 있는 그런 나라도 있는 반면에 국민이 그 나라 대표하는 대통령과 정치인을 뽑아서 세우곤 하잖아. 그러니 그 나라의 주인은 일반 시민? 자, 그러면 이 인간들이 사는 세상의 주인은 정말로 인간 맞을까? 아니면 오래전부터 이 땅에 살아온 공룡의 후예, reptilian이 사실 이 땅의 주인이고 인간들은 다 사육되고 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수명이 500년도 더 살게 된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갈수록 그 수명이 줄어들었다고 하네.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혹시 500년 살았다는 그 사람들은 정말 인간 맞았을까? 그리고 인구수가 적었을 그 시기에 지금은 인구가 80억 명 넘어가고 하잖아. 그렇지만 예전에는 인구 1000만 명도 안 되는 시기가 있었을 거 아니야. 성경대로라면. 그러면 인간들이 가축을 기르듯 근친교배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 거 아니겠냐고. 아비가 술이 취해 잠이 들었을 때 그 딸들이 아비에게 안겨 아들을 낳았다. 뭐 성경에 이런 구절도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엔 그게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해봤어. 자, 근친교배하면 유전적으로 많이 불안정해지고 질병에도 취약해지고 뭐 그런다고 하니까 성씨도 다르고 먼 친인척인지 다 확인하고 결혼시키곤 했잖아. 예전에는 그게 엄청 심했다고 하네. 아무튼 오래전 인간들이 몇 없을 시기에 수명이 500년은 되었고 아비와 딸 사이에 또다시 아이가 나왔고 이상하게 살았던 시기, 한참을 지난 이후 근친교배에 대해서 금지하게끔 그렇게 어느 순간부터 너네 아플 수 있으니까 자녀가 이상하게 태어날 수 있으니까 근친교배를 하지 마라. 친척끼리 애 만들지 마라.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 이거 왜 그랬던 걸까? 초창기엔 인구수가 너무 적어서 근친교배에 대해서 그냥 허용했고 어느 순간 인구가 많아지니까 갑자기 근친교배 하면 애가 질병을 달고 태어날 수 있고 애가 마탱이 갈 수 있다. 유전적으로 너무 나약하게 태어날 수 있고 이상하게 변이 돼서 태어날 수 있다. 라고 근친교배를 갖다가 막았다. 그러면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500년을 살던 시기, 그 옛날에 그때의 인간과 지금의 이 엄청난 의학의 혜택을 받으며 살아가지만 100년을 채 못 사는 인간과는 차이점이 과연 없었을까? 아니 그 옛날에는 100살이 넘어도 자식을 낳고 그랬다는 기록이 있는데 말이 100살이지 완전 할아버지 할머니잖아. 뭐 지금의 사람들로는 그렇게 보이겠지. 근데 수명이 500살, 600살이라고 상상해 본다면 판타지 만화에 나올 법한 엘프가 200살인데 이제 성인식을 올린 그 어리고 예쁜 엘프처럼 이제 갓 100살 넘은 애는 청소년 취급받고 그러진 않았을까? 아이고 300살이면 한창인데 하면 500살 노인이 말한다. 태고 쪽 인간은 500살, 600살 살 수 있을 정도로 그 생명력이 강력했고 지금 현재의 인간들과는 다른 종이나 다름없었다. 지난 유전자가 세상 음식과 공기, 이종교배를 통해 그 본래의 강인한 유전자가 점점 쇠락해 갔고 더 이상 이 상태로 이종교배하여 자손을 번식하게 되면 종을 유지하는 데 위험할 정도로 수많은 질병에 취약해져 있고 유전자에 하자가 생긴 상태이기에 근친교배에 대해 강력하게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고. 태초의 인간에 비해 많이 나약해진 유전자를 가진 현 시대의 인간들의 수명은 기껏해야 100년으로 줄어든 결과를 보여준 거지. 엄청난 과학의 발전으로 태고 쪽 인간의 유전자에 대한 신비를 밝혀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공룡에서 진화한 존재와 유인원이 진화한 존재는 정말로 다른 종일까? 뭔 또 이상한 소리 하냐고? 지금 인간들의 세상에 과학이 발달했다고는 하지만 오래전에 더 발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능한 존재들이 있었고 이들이 유인원과 파충류 일부를 강제 진화시키는 실험을 했다면 그렇게 하여 이 두 종족을 한 종으로 살아가게끔 이들이 이종 교배를 하더라도 자손이 번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면 이들 중 빛을 거부하는 어둠에 익숙한 축축한 상태를 추구하는 파충류의 진화체에 가까운 reptilian은 지하 땅속에서 살아가게 되었고 빛에 거부감이 없고 습한 지역에서 많이 취약한 포유류가 진화한 인간은
지상 땅에서 살아가게 되었는데, 태고 쪽 이들의 외모는 거의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설사 다르다 할지라도 형제 자매처럼 지내왔으니 그렇게 서로에 대한 미움과 다름으로 인한 편견은 없었을 시기. 날이 갈수록 빛을 거부하는 이들은 수분기 많은 지하에서 살기를 원했으며, 그곳으로 또 따라가 살아가던 유인원의 피가 진하게 녹아있는 몇몇 인간들은 각종 질병에 시달려 괴롭게 버티다가 결국에는 지상 땅으로 올라와 햇빛을 맞으며 지내게 되었지.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뉜 우리네 조상은 지상 땅에서 수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 인간족과 자연을 지켜가며 순수 신체 보존을 위해 철저히 오래된 규칙을 지켜온 reptilian으로 나뉘게 되었고, 수없이 그 수를 늘려가고 태고 쪽 인간의 피가 묽어질 대로 묽어진 인류에 비해 자손의 수를 많이 늘리지 않고 태고 쪽 신체를 간직하고 유지하는 데 힘써온 정신의 성숙에 애써온 reptilian들은 그 수명과 영혼의 힘이 인간이랑 차이나게 너무 달랐기에 이 지구상에 여러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불안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지상으로 올라와 인간들의 행동을 감시하는 reptilian 무리들은 인간들의 우두머리 위에 군림하고 있었고, 예전의 왕처럼 그 왕의 자손이, 그리고 또 그의 자손이, 그리고 또 그의 자손은 원래 그였더라. 이 뭔 소리냐고? 자, 태고 쪽 인간의 수명은 500살이 넘는 상태. 그런데 그 오래전에 여러 의료 기술들이 엄청난 과학력을 그 인간들에게 사용했을까? 인간의 창조자는 이미 그들에게 강인한 생명력을 주었기에 더더 오래 살게끔, 더더 강인해지게끔 그곳에 의학과 과학력을 투자하진 않았을 거라 본다. 그러니 시간이 지날수록 지하에서 그 오랜 세월을 살아가게 된 reptilian들은 인간들의 과학력에 자신들의 고대 과학력을 더해 이방인의 존재가 일러준 여러 지식들 또한 접목해 더더 강력한 신체와 영혼의 수련을 이루어냈고, 그렇게 reptilian의 수명은 거의 영원을 지낼 수 있을 정도의 반신의 상태에 이르렀을지 모를 일이야. 인간들처럼 서로를 증오하며 전쟁하고 죽이고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지내오지 않았던 reptilian족은 그 수가 매우 소수이지만 서로 간의 강력한 화합으로 인해 과학력과 유전자 공학 측면과 외계 생명체에 대한 연구 부분에서도 인간과 엄청난 차이가 날 정도로 뛰어난 기술들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 인간들을 다스리는 reptilian족은 수없이 늘어만 가는 인간들을 바라보고 있자니 이 지구별의 생명의 불이 점점 약해져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방법을 세운 게 인구수를 조정하는 것, 그리고 인간들의 후손들의 진화에 대한 계획을 세웠는데, 이 많은 인간들의 신체에 영향을 끼칠 그 무언가를 만들어야 했고, 그렇게 나온 게 감기 바이러스, 질병으로 인한 1차적인 유전자 변화, 그리고 그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나온 백신으로 인해 수많은 인간들의 유전자 코드를 자극하게 되니 이들 중 일부는 심한 부작용을 느끼기도 했을 것이고, 아주 소수는 이 땅의 주인이 원하는 대로 자손이 생길 시 태고 쪽 건강한 유전자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고, 이런 일들로 인해 부모되는 자의 신체가 태고 쪽 인간들처럼 강인해졌다는 건 아니야. 그들의 자손이 강해질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거지. 그들이 강해진 건 아니지. 오히려 지금껏 이 세상에 없었던 물질을 투여받은 거니까 자손이 자라날 그 밭에 거름을 뿌린 상태이니 당장에는 그 밭이 괴로워할 수도 있는 상황. 그래서 백신 부작용이니 뭐니 하는 고통이 생겨난 것이고, 인구수의 조절과 후대의 발전 가능성 있는 신인류의 탄생을 위한 질병과 백신을 준비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악몽 같은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과도기적인 인류의 현실. 그냥 괴고리가 생각나는 대로 마구 허구의 이야기를 떠든 거니까 이게 맞냐? 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이진 마소서. 오시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네. 댓글에 상상한 걸 남겨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괴고리의 세 손가락 TV였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